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나면서 국내 유람선 안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람선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30여 명의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유람선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해운대, 영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11개 선착장에서 17척의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중 11척은 설령이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입니다. 부산의 한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이곳에선 승객 23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배가 매일 4차례씩 바닷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발생한 유선 도선 사고는 모두 15건. 지난해 12월에는 태종대에 정박하려던 유람선이 계류장에 부딪혀 관광객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사고 가능성은 늘 열려 있지만 안전 조치는 미흡합니다. 현행법상 유람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안전장구 위치 확인이라든지 안전 매뉴얼 숙지 등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해양사고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산시와 해경은 무엇보다 선장과 승선원에 대한 교육과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난 1987년부터 낙동강을 가로막고 있던 낙동강 하구뚝 수문이 이제 잠시 뒤 오늘 밤 10시 40분에 맞춰 3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립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면서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환경단체들은 환영했지만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는 농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1987년 지은 낙동강 하구뚝입니다. 30년 넘게 바닷물 유입을 막아왔던 하구뚝이 전국 최초로 오늘 밤 개방됩니다. 10개의 수문 중 1개가 40분 동안 열리면서 바닷물 50만 톤이 낙동강 하구뚝 상류 3km까지 유입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환경단체 회원들은 환영의 집회를 열고 강물과 바닷물이 뒤섞여 하구뚝이 없었을 때처럼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첩이나 장어, 연어가 사라진 것만 봐도 이 생태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농민들은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구뚝 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염분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 역시 맞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낙동강 주변 지하수로 바닷물에 염분이 유입돼 벼, 밭작물 농사에 어떻게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염분 피해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이번 하구뚝 개방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농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는 9월과 내년 5월에도 추가로 수문을 개방할 계획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기장군 교리의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의 33살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33살 B씨가 온몸에 골절상을 당하는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20여 분간 차를 몰고 12km가량을 운전해 달아났다 뒤를 쫓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 철도 부지 이전을 위한 실무 협약이 예정된 가운데 주변 교통망을 확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구간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자성대부두와 철도시설 일대를 통째로 재개발하는 방안인데 최근 부지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성대부두는 오는 2022년 이후 신간만이나 우안부두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산역과 부산진역 주변 철도 시설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코렐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달 말 세부 실무 협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약정을 6월 말까지 합의해서 체결하기로 돼 있고요.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서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2단계 부지 개발과 함께 주변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영주 고가도로 등 주변 고가로는 전면 철거하고 충장대로는 지하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단계 부지와 원도심을 지하 차도로 연결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친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철학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원도심과의 어떤 그 연계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트램이 지나가는 시베이 파크선과 우암선을 조기 착공해 순환 교통망을 확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 당국은 북항 일대를 상징하는 새 이름과 개발 정체성 등을 다음 달까지 공모해 북항을 세계적 해양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마이스의 뜻은 뭘까?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이스의 MIC에서 M은 기업회의 등을 지칭하는 미팅에서 나온 말입니다. I, 인센티브 투어, 보상 관광을 뜻합니다. C는 컨벤션의 약자입니다. E는 이벤트 앤 엑시비션이고요. 전시와 행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부산은 국제협회연합이 발표한 세계 7위 컨벤션 개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수도가 아닌 도시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그리고 백스코가 가장 큰 경쟁력이 됐습니다. 부산은 전국 마이스 행사의 10%를 개최하고 있고 참가자 비중은 15%를 넘지만 사업체 수와 매출은 5%대에 불과합니다. 또 대부분이 종업원 5인 이하, 매출 1억 이상 5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들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또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 업체가 아니라 어떤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업체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또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종합전시장 설립이 결정된 건 1993년. 당초 푸엑스코였던 이름은 백스코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 수영비행장 이전 협상과 IMF 사태 등 우여곡절 끝에 2001년 완공됐고 한일 월드컵 조초점 행사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019년 현재 백스코의 전경입니다. 이 건물은 4,000석 규모의 부산 최대 공연장 오디토리움이고요. 그 옆은 다양한 국제회의가 주로 열리는 컨벤션 홀입니다. 대규모 전시가 계속 열리는 이 제1전시장이 핵심 시설이고요. 2012년 확충된 제2전시장까지 모두 46,000제곱미터의 전시시설로 국내에서는 일산 킨텍스 다음으로 크고 서울 코엑스보다도 더 큽니다. 두 개의 전시장은 이 공중보행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백스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을 연결하는 길이 90m의 보행 통로입니다. 이 보행 통로 역시 이렇게 다양한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3전시장을 건축하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9월 달에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목표는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완공을 시키는 걸로 한 2만 더. 부산의 마이스 행사 기획업체 루덴스. 2009년 창립 이래 꾸준히 성장하며 지난해 30억 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종업원 20명, 국제행사 분야의 강점을 살려 올해 50억 매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익스비션에서도 저희가 다채로운 국가들의 정상들도 많이 모셨고 그리고 귀빈들도 많이 모셨고.
부산시도 2022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마이스 업체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항공과 철도 등 다양한 산업전 개최로 지역 내 관련 산업 육성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지역 경제 발전에 촉매제 역할도 기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경제계와 협력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660억 원, 임직원 수 140명 규모의 르노 삼성차 협력업체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노사 분규로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계와 협력업체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는 회사 측의 전향적인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으로 생산을 이어가면서 노조와 협상 일정 조율을 위한 실무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64회 현충일 추념식이 부산에서도 오늘 오전 10시 부산중앙공원 충혼탑과 UN 기념공원 등에서 열렸습니다. 추념식에는 부산보훈청과 각급 기관 단체장,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사이렌에 맞추어 추모 묵념을 하고 시기 끝난 뒤 충렬사와 UN 기념공원에서 헌화와 참배가 이어졌습니다. 또 강서구 가락동과 가덕도동 국군묘지에서도 추념식이 열려 가덕도 출신의 한국전쟁 영웅 백제덕을 추모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가 오늘 15일과 16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때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공연 기획사 측과 논의한 결과 유료 관객과의 형평성과 기술적인 문제로 주 경기장을 개방하지 않고 입장권을 가진 관람객에 한해 보조 경기장 입장 전에 이들의 대기 장소로 주 경기장 스탠드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